전현직 단체장들을 상대로 법원에 선고가 나왔습니다.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돌린 김성 장흥 군수는 무혐의 처분을, 변호사비 대납 혐의의 허석 전 순천시장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습니다. 영암의 딸기 토마토 스마트 농업단지가 조성됩니다. 스마트팜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에게는 3년 동안 저렴한 가격에 임대해주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소비자 물가가 3달째 오르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도 외식 물가도 크게 오르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난 한 달 동안 지역을 뜨겁게 달군 주요 이슈들을 살펴봤습니다. 11월 전남에서는 해남 사찰, 공항, 교육이 주요 키워드로 꼽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전 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1심 300만 원의 벌금형을 감형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 전 시장이 금품을 제공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을 아는 지위에 있었는데도 이를 위반했지만 그 기부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 미미하다는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에만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자녀의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대량 발송한 김성 장흥 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 1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김 군수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김 군수가 축의금을 제공 당사자들에게 돌려준 점, 축의금 반환 시점이 결혼식 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범죄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 군수는 지난 3월 장남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지인과 군민 등 1,300여 명에게 발송해 고발당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4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공모 사업에 영암군이 최종 선정되면서 국비 200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스마트팜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에게 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 없이 저렴한 임대료로 영농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3년 동안 임대 후 평가를 거쳐 추가로 3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남도는 영암군 덕진면 장선리 일원에 2026년까지 임대형 스마트팜 4.3헥타르와 지원센터, 선별장 등을 조성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딸기, 토마토, 샐러드용 엽채류 등을 재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즘 장보러 나가면 비용을 얼마나 지출하십니까? 몇 개 담지도 않았는데 10만 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요. 실제로 3개월 연속 물가가 상승했는데 특히 신선식품이나 외식비 등 생활물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나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평일 오전의 한 마트. 매대 주변이 비교적 한산합니다. 장을 보러 온 소비자들은 물건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 장바구니에는 반드시 사야 할 물품이나 할인이 적용된 물품들이 상당수입니다. 하다못해 뭐 귤을 사나 배 사나 엄청나게 몇 곱이 올라가지고 이게 그것이 좀 굉장히 망설여지고 부담스럽고 엄청 어떻게 보면 사는 입장에서 고통스럽죠. 전통시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값은 비슷해도 양이 줄어 장바구니가 더 가벼워졌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같은 뭐 600g이면 예전 같으면 어느 정도 4인 가족이 그래도 먹을 수 있었는데 조금 약간 부족하다? 실제로 올해 3분기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동향을 살펴봤더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올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7%로 가장 높았고 울산과 인천이 각각 3.4%와 3.3%로 뒤를 이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사과와 담강 같은 제철 과일이 26.2%, 채소류 5.4%, 어패류 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신선식품의 상승폭이 컸는데 지난해보다 12%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식 물가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외식 물가는 평균 5% 넘게 올랐고 전체 품목 36개 가운데 피자와 햄버거, 오리고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솟은 물가 때문에 덩달아 소비 심리도 위축되면서 지난 6월부터 회복세를 보였던 소비 심리가 9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전문가들은 내수 불안과 전쟁의 여파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긴축 재정까지 예고해 내년 서민 경제도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민간 부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마저 재정 주체를 이렇게 확장하지 않으면 정말 한국 경제는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당장의 정부 부분이라도 지출을 늘려서 좀 민간 부분의 어떤 불황 부분을 정부가 좀 이렇게 커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행에서도 내년 경제 성장률은 올해보다 낮고 물가는 더 상승할 것으로 내다본 만큼 당분간 서민 경제에도 먹구름이 들이울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 전남에서는 승려술판으로 논란이 일었던 해남의 한 사찰과 공항, 교육이 주요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송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언론에 보도된 전남의 주요 키워드입니다. 이달의 가장 큰 관심사로 해남이 떠올랐습니다. 연관 키워드로는 사찰, 승려, 고기, 술판 등이 함께 꼽혔습니다. 해남의 한 사찰 승려들이 술판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쏠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11일 전남의 한 음식점을 찾아 술과 고기를 주문한 승려 2명. 지역 정치인 2명도 함께였습니다. 해당 사찰은 2년 전 코로나19 기간에 이와 동일한 이유로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사찰 관계자는 향응 제공이나 예산 청탁을 위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말했지만 과오를 반복하는 종교인의 태도에 대한 따가운 시선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키워드로는 광주 전남의 주요 현안인 공항이 꼽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무안과 광주, 김영록, 한평이 함께 언급됐습니다. 광주 민간과 군공항 통합 이전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보이며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전남도와 광주시. 전남도는 지난 17일 민간공항과 군공항 통합 이전 원칙을 거듭 강조하며 무한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광주시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이전 문제를 논의할 자리를 연내 마련할 수 있도록 전남도와 무안군, 한평군에 요청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이에 답하며 다음 달 강기정 광주시장과의 만남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3자 회담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또 다른 주요 키워드로는 교육이 떠올랐습니다. 여수와 학생, 가결, 학교 등이 연관 키워드로 꼽혔는데 최근 공립학교 전환을 추진하며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여수 여도학원에 대한 이슈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달 초 학교법인 여도학원 이사회에서는 법인 해산 안건이 최종 가결됐습니다. 여수 여도 초중학교가 사립학교로 운영된 지 40년 만에 공립전환에 시동이 걸린 겁니다. 하지만 학교 구성원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이사회와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 이사회는 전담팀을 구성해 논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여도학원 교직원과 일부 학부모들이 다음 달 14일까지 공립 전환 반대를 호소하는 집회를 신고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경기도 양주에서는 옥정 신도시에 이어 회천 신도시 조성 사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어느덧 20년 가까이 됐는데요. 오는 2025년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2만 5천여 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준공 2년을 앞두고 아파트를 더 짓기 위한 지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택지 조성을 위해 2007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양주 회천 신도시. 1단계 부지에는 지난해 말부터 본격 입주가 시작됐고 2단계와 3단계 부지는 한창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준공 목표는 2년 뒤인 2025년 12월. 개발이 완료되면 2만 5천여 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전히 공공시설 등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화센터나 체육시설 조성 계획도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회천 신도시를 보면은 사실 뭐 특별한 공공시설이나 뭐 공원시설도 없이 그냥 주거시설만. 이처럼 인프라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최근 사업 시행사인 LH가 아파트를 더 짓기 위해 국토부에 용도 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LH는 공공임대, 국민임대 주택 부지의 주상복합 시설을 그리고 지원시설 부지에는 또 다른 아파트를 짓겠다는 구상입니다. LH는 회천지구 활성화와 GTX C노선 추진 등 주변 여건 반영을 위해 지구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LH의 계획에 반발했습니다. 도시지원 시설은 저기 회천 신도시의 자족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일자리 창출 이런 목적으로 그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부지인데 그런 부지를 갖다가 또 아파트로 변경을 하겠다는 거는 저기 회천 신도시 입주민들 생각으로도 좀 부적절하고. 정치권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공임대, 국민임대 부지에 주상복합을 짓게 되면 LH가 수천억 원대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족한 인프라를 함께 조성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LH의 요구도 받아들이면서도 그렇지만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래도 공원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가서 체육 활동도 하고 또 문화 체육 활동도 하고. LH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 주민 요구사항 반영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주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의 지구계획 변경 승인 여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전남 영암의 한 수로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영암경찰은 아버지와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주거지 인근을 수색하다가 지난 29일 밤 9시 50분쯤 금정면에 있는 깊이 3m 수로에 쓰러져 있는 56살 A씨를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신체에서 외상이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돈 내기 윷놀이를 하다가 이웃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의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 1부는 살인과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A씨가 윷놀이 도박 중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점, 피해자 화상 원인을 가정해 보험금을 편취한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가운데 1심 재판부는 A씨가 살인범의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고 치료비 대부분을 부담한 점을 참작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전남도와 전남경찰청이 전국 최초로 초소형 전기차 자동차 전용도로 시범운행을 실시합니다. 시범운행은 목포와 무안, 신안 인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전남경찰청이 허가한 초소형 전기화물차 7대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초소형 전기차는 지난 2017년부터 해마다 2,000대에서 3,000대 수준으로 보급되고 있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이 금지돼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전남도 지난 2019년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계기로 초소형 전기차 규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시범운영 범위 확대에 나설 방침입니다. 광양에서 일하는 청년 근로자 3명 가운데 2명이 자신의 직장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 청년 일자리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 지역 청년 근로자의 64.6%는 연봉이나 복리후생 불만족으로 이전직을 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청년 응답자의 대다수가 취업을 희망하고 있지만 구직 활동 경험이 없는 청년이 55%에 달했습니다.